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 깨첩하고입니다. 2025년형 D-올류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9인승의 가격표 분석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각 등급별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5,146만원입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334마력의 모터 합산 출력을 내어줍니다. 1회 주유 시 10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왕이면 8단 자동 변속기 넣어주지 좀 아쉽죠. 하이브리드에 쓰이는 모터는 카니발과 동일한 54kW의 모터가 쓰입니다. 마력으로 환산 시 72마력 정도 나오는데요. 참고로 모닝 1000cc 마력이 76마력입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저속에서 움직이기에는 이 정도 모터 파워 충분합니다.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조향 시 운전자의 힘을 유압 대신 모터가 바퀴로 전달하는 기술로 모터가 차량 하체에 장착되어 타이어를 제어합니다. 전자식 변속 컬럼은 앞으로 꺾으면 전진, 뒤로 꺾으면 후진인데요. 진동 경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스마트폰 마냥 변속 시 피드백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에 정지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및 교차로에서 직진 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합니다.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전방 카메라로 주행 차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고 할 경우 클러스터에 경고하고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여 안전하게 주행 차로를 유지하도록 보조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로 차로를 인식하여 운전자가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고 차로 미 인식 시 전방 차량을 인식해 일정 시간 동안 조향을 도와줍니다. 기존 대비 작동 영역 확대 및 조향각 제어 적용으로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주행 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행 안전 기능입니다. 전방 카메라 또는 내비게이션의 제한 속도 정보를 초과하여 주행 시 경고해주고 주행 속도 조절합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의 주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시 경고를 해주는 주행 안전 기능입니다. 부주의 운전 경고는 운전자 주의 수준을 5단계로 표시하며 나쁨에서 운전자 주의 수준이 더 낮아지면 휴식을 권유합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은 정차 시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하이빔 보조는 주행 시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해주는 주행 안전 기능입니다. 맞은편 차량 또는 앞차의 램프 등 주변 광원 및 속도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하이빔 온오프 작동합니다. 안전 하차 보조는 차량 정차 후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되면 뒷좌석 도어의 차일 드랙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전좌석 도어 오픈 시도 시 경고를 해줍니다. 후속 승객 알림은 기존 뒷좌석 탑승객이나 반려견뿐만 아니라 수면 중인 영유아까지 감지하여 후속 승객 방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차량을 감지하여 스스로 가속과 감속을 하며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차량 정체로 앞차 정차 시 정지하고 전방 차량 출발 시 다시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장치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설정 속도를 유지하며 곡선로에서도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는 차로 변경 중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발생 시 경고를 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로 변경 중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발생 시 경고를 합니다. 또한 평행 주차 상태에서 전진 출차 중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출차 시 후방 교차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에는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 후방 교차 충돌 방지를 보조합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판단하고 필요시에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은 전방 차량과의 충돌이나 차량의 차선 이탈 및 후측방 충돌 위험 시에나 운전자 주의 경고 시 스티어링에 진동을 주어 경고합니다.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들어가 있고 기본 휠 크기는 18인치 휠인데 아직 정확히 어떤 디자인인지는 추후 정식 공개가 되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반사판과 광원 앞에 볼록 거울을 장착하여 빛의 직진성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LED 주간 주행 등 엄청 크게 들어가 있고요. 방향 지시등도 크기 만만치 않습니다. 가운데를 가르는 포지셔닝 램프까지 요즘 현대가 LED 엄청 적극적으로 쓰기는 하죠. 후미등도 등급에 상관없이 LED 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LED 보조 제동등도 크게 들어가는지라 후방 차량이 브레이크 밟는 걸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는 태양열 차단 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차량의 시트 및 내장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도어 포켓 라이팅은 1열에만 적용되어 있고요. 후진 가이드 램프는 후진 시에 실선 패턴의 가이드 조명을 통해 주변 차량 및 보행자에게 후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전자석 유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두 겹 유리 사이에 소음을 흡수하는 전용 차음 필름을 삽입하여 엔진 투과음 및 외부 소음이 실내 유입되는 것을 감소시켜 탑승자의 운전 쾌적성을 향상시킵니다. 루프렉은 차량 위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화물 적재를 위한 보조기구 장착 시 차량 상태 및 안전을 고려하며 장착해야 됩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은 4.2인치 컬러 LCD로 이루어진 상태창을 계기판 중앙에 위치시켜 외기 온도 및 트리 컴퓨터 정보 등 차량의 상태를 다양한 컬러 그래픽으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의 장치입니다. 가죽 열선 스티어링은 스티어링 휠림에 열선을 내장하여 겨울철 따뜻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전좌석 인조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 앞좌석은 둘 다 전동 시트입니다. 9인승이 되기 위해 가운데에는 센터 시트가 들어와 있죠. 1열엔 열선과 통풍 기능 추가됩니다. 2열 시트는 6대서로 폴딩되는 시트고요. 트렁크에서 쉽게 접을 수 있도록 폴딩 버튼이 있습니다. 2열 시트에도 열선은 되고요. 3열 시트도 2열 시트처럼 6대서 폴딩됩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스티어링 조절은 전동 아닙니다.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고요. 에어컨 온도 조절은 앞좌석, 좌측, 우측 그리고 뒷좌석 전부 다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인 센서는 전방 유리에 떨어지는 비의 양을 감지하여 와이퍼 속도 조절하고요. USB-C 단자는 100W 속도까지 충전이 되는데 1열에 3개, 2열에 2개, 3열에 2개입니다. 100W 전용 충전 케이블도 하나 주죠. 이왕 주는 거 한 4개는 주지 좀 아쉽네요. 차값이 5천만원이 넘는데 말이죠. 12V의 시거잭도 제공해주고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유리창이 원터치 자동 닫힘 기능이 작동하여 닫히는 중에 일정한 힘에 의해 막히면 자동으로 닫힘을 멈추고 일정한 높이만큼 다시 열리는 기능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들어오네요. 확산형 루프 에어벤트는 에어벤트 테두리에 홀을 적용하여 바람이 간접 분사될 수 있도록 구현해 조금 더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공조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차 센서는 전방 후방 둘 다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되고요. 카니발에 있던 2열 버클 조명도 팰리세이드에선 빼먹지 않고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들 밤에 안전벨트 맬 때 안 헤매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편하죠.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를 지원하여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습니다. 기본 스피커 개수는 8개인데요. 현대차가 보통 기본 스피커 개수를 한 6개만 넣어주는데 팰리세이드는 그나마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뭐가 있을까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 85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썬루프를 싫어하는 거 아니라면 무조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방감에서도 좋을 뿐더러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라 추가한 가격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알짜 옵션입니다. 빌트인 캠2는 산타페에서는 45만원 정도밖에 안 하던 건데 팰리세이드에서는 66만원에 팝니다. 이유는 최대 4일까지 주차 중 녹화가 가능하게 바뀐 빌트인 캠2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라면 4일까지 녹화 안 돼도 괜찮으니까 45만원에 좀 달아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현대 스마트 센스는 133만원입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부터 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지능형 안전 기술보다 좀 더 고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트는 133만원입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운전석 메모리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에서 추가 불가능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보스 오디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들 넣고 싶다면 프레스티지 등급까지 올라가야 돼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보다 583만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옵션 구성을 보면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넣고 컴포트 넣은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303만원 더 비싼 거죠.
이 303만원에는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 20인치 알로이 휠, 멜란지 니트 내장재,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서라운드 뷰를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추가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옵션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면 프레스티지 오셔야 됩니다. 고도화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에 정지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및 교차로에서 직진 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합니다.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트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설정 속도를 유지하며 곡선로에서도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정 속도 이상 주행 시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방향 지시 등 스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 줍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주행 중에도 작동하는데요. 차로 변경 중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발생 시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중 후방 물체와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휠은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떤 디자인인지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나온 게 없어 이미지는 못 구했습니다. 1열 유리는 발수 유리가 적용됩니다. 이게 물리적 발수가 되도록 유리 자체에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발수 성능이 유지되는 편입니다. 물론 따로 유리 발수 코팅 하시던 분들에겐 그리 신기한 옵션은 아니죠. 계기판은 12.3인치의 LCD 계기판으로 바뀌고요. 크래시 패드와 센터 콘솔 사이드부,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 가죽이 감싸집니다. 이 말뜻은 프레스티지가 아니라면 여기는 그냥 우레탄 마감이란 소리죠. 천장과 필러부에는 좀 더 고급 원단인 멜란지 니트가 덮이고요. 자동차를 타고 내리는 도어 문틈 하부를 보호하는 도어 스커프 부분을 메탈로 만들어 차체를 보호하고 메탈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감성을 전달합니다. 전자석 시트 천연 가죽 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는 이제 럼버 스포트 내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고 운전석 매물 시트 기능도 추가됩니다. 동승석도 럼버 스포트 지원하면서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 같이 들어오죠.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은 조절 위치를 이용하여 스티어링의 휠 높이와 전후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스위치 및 스마트키 버튼으로 테일게이트 개방이 가능하며 설정을 통해 개폐 속도 조절 및 열림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측방 주차 거리 경고는 전후방뿐만 아니라 저속에서 차량 측방 주변의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해줍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안전한 주차를 위해 차량 주변의 상황을 고화질 카메라 및 디지털 영상 전송 방식을 적용하여 선명한 화질의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방향 지시 등 조작과 연동하여 차선 변경 시 아웃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 영역을 대폭 개선한 사각지역 영상을 클러스터에 표시하여 시각적 안전 운행을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레스티지 옵션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 가능한 옵션들을 살펴보자면 듀얼 와이드 선루프 85만원, 빌트인 캠 66만원 그대로고요. 컴포트 플러스는 무려 185만원으로 단일 옵션 중에선 사륜구동 제외하고 가장 비싼 가격인데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 2열 도어 커튼,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2열 통풍 시트, 3열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에서 엔진 다음 비싼 게 바로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옵션이 된 것 같네요. 플래티넘은 171만원으로 보스 오디오와 헤더 디스플레이, 디지털 키 2,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있습니다. 비싼 옵션만 모아놓은 거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66만원입니다. 이건 원래 서라운드 뷰랑 묶여서 팔던 옵션인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서 비싸진 이유는 스마트폰으로도 원격 주차를 조정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키로 잘 되던 걸 굳이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서 가격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은 110만원입니다. LED 테일게이트와 러기지 프로텍션 램프 등 트렁크 관련 옵션들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실내 V2L이죠. 전기차 이외에서 최초로 고용량의 V2L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걱정되는 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 1.65kWh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전기차처럼 오랜 기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중간중간 엔진이 돌아서 배터리를 채워준다면야 뭐 밤새 쓸 수는 있겠지만 캠핑장에서 엔진 돌려가며 전기 쓰는 건 좀 아니긴 하잖아요. 프레스티지에서 추가 불가능한 옵션이 있는데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추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넣으려면 캘리그래피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은 프레스티지에 비해 695만원 더 비쌉니다.
옵션 구성을 보면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플러스, 플래티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캘리그래피는 273만원 더 비싼 셈이죠. 이 273만원 안에는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 고급형 인조 가죽 감싸기, 우드 인테리어, 앰비언트 무드램프, 디지털 센터미러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273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쉽죠. 아무리 봐도 전자식 서스펜션 입장권 가격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로 원격 전진 후진을 통해 주차 및 출차를 도와줍니다. 외부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추가되고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로 차에 다가오면 LED 쇼 보여줍니다. 스티어링은 투톤 가죽인데 블랙 인테리어를 고르면 그냥 블랙 원톤의 스티어링만 들어옵니다. 꼭 브라운 원톤이나 다크 네이비, 다크 차콜 고르시길 바랍니다. 실내 가죽은 좀 더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이 덮이게 되고요. 천장과 필러부는 스웨이드 내장재가 적용됩니다. 트렁크 턱 부분에는 메탈 트랜스버스 트림이 적용되어 짐 넣고 뺄 때 기스 나지 않도록 해주고요. 이거 가격이 한 15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스 많이 생기면 교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품 교체까지 해가면서 타시는 분은 거의 없긴 하죠. 페달은 메탈 페달이라 젖은 신발에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요. 센터 페시아에 우드 인테리어 적용됩니다. 실버 메탈 데코 몰딩이라고 해서 실내 곳곳에 메탈 데코 들어가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간접 조명으로 여기저기 은은하게 들어갑니다. 디지털 센터미러는 후방 카메라를 통해 룸미러의 액정으로 후방을 보여줍니다. 펠리세이드처럼 사람이 많이 타는 차는 룸미러에 사람만 보이기 마련인데 그럴 때 이 디지털 센터미러 쓰면 유용하죠. 카메트는 조금 더 두꺼운 고급 카메트 깔리고요. 일반 가죽보다 더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이 장착됩니다. 그러면서 등받이에는 메탈 데코도 같이 들어오는데요. 캐딜락이 이런 거 참 잘하던데 현대도 미국에서 배워왔나 봅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는 운전석 쿠션과 시트백 공기 주머니를 제어하여 최적의 척자감을 선사하고 주행 모드나 차량 속도와 연동해 측면 지지력을 최적화하여 최상의 프리미엄 승차감을 구현하였습니다.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1열 시트 포지션을 조정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체형에 맞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레그 레스트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편하게 쉴 수 있죠. 2열 시트는 이제 전동으로 작동됩니다. 접고 펴는 것까지 전동 버튼으로 작동하고요. 독립 시트가 아닌데도 통풍 시트가 되네요. 3열 시트도 전동 버튼 지원하고 열선 기능도 추가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전면 유리창에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편의장치입니다. 2열 수동식 도어 커튼은 뒷좌석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광선을 차단할 때 사용하는 수동식 커튼입니다. 디지털키 2는 아이폰, 애플워치 및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으로 도어 잠금 해제 및 시동이 가능하고 최대 15개 디바이스까지 사용 권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저음질 보상 및 풍부한 음향과 사운드 몰입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옵션들 다 들어온 캘리그래피 아직도 선택 옵션이 남아있을까요? 네, 남아있습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 85만원, 빌트인 캠2 66만원, 하이브리드 라이프 스타일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오는 이유, 바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입니다. 여기엔 21인치 전용 알로이 휠이 추가되는데 현대차 휠 디자인의 끝판왕 아닌가 싶습니다. 휠 크기도 21인치라 엄청 크죠. 이로써 올류 펠리세이드 모든 옵션 설명은 끝났고요. 이번 펠리세이드는 현대가 새로운 옵션들을 워낙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편의사항 면으로는 제네시스보다 오히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현대차라고 하기엔 엄청 비싸진 것도 사실이죠. 저는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넣은 저렴이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나올 리 없겠죠. 차 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제발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3년 후 당신이 새 차를 살 때도 제가 살아남아서 가격표를 분석하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아요 누르고 바로 입으로 넘어오세요.